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노무사 1차 경제학 시험 대비 막판 뒤집기 핵심 정리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번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첫 번째는요, 미시경제 파트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시경제 파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여러분, 기출 문제가 어떤 게 나왔는가를 잘 분석하지 않으면 자칫 산으로 가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나눠 드렸는데 요 자료, 포인트 출제된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 파일은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뒤에 핵심 정리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강의를 길게 하기보다는 제가 핵심이 되는 맥락을 짚어 드릴 테니까 그걸 중심으로 잘 공부를 하세요. 그렇지 않고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무슨 간평사, 회계사 시험 이런 걸로 만약에 준비를 하시게 되면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에다가 많은 신경을 쏟아 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례로 경작의 기초 내용은 여기 유량과 저량의 변수 정도 하나가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수요와 공급 이론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계산 문제가 이렇게 많이 출제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도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계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즘 2차에서 노동경제 같은 걸 선택하시는 분들은 요 계산 문제를 두려워하시는데 사실은 1차에서 그걸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여기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여기 소비자 선택 이론과 관련된 얘기들은 많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효용 극대화를 중심으로 한 내용들은 좀 나오긴 하지만 역시 이것도 계산 문제를 연습하는 걸로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이론도 그닥 많이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우리 경제학 기초를 공부할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소비자 이론과 생산자 이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우리 노무사 1차에서는 사실은 수요 공급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신다라고 하면 시장 이론 중요한 거 알 수 있어요. 시장 이론도 보시면 알다시피 완전 경쟁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독점 정도만 나오고요. 보통 독점적 경쟁 시장과 관련된 몇 가지 특성은 좀 언급이 되는 게 근데 이건 점수 주려고 나오는 것이죠. 그 외에 빨간 색깔 칠한 게 우리가 노동 경제와 관련된 건데요. 꾸르노 균형 계산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 주로 완전 경쟁 독점을 중심으로 나오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나오죠? 여기 보세요. 생산 요소 시장. 다른 경제학 시험에서는요, 이 생산 요소 시장 문제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데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 요소 시장 이론은 노동경제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많이 서로 대체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답안 쓸 때 노동경제 답안을 쓸 때 굉장히 강조하는 게 파생수요라는 얘기인데 그거 자주 나오고요. 여가와 노동의 어떤 선택 모형 관련돼서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MRP, MFC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보상임금 격차 이런 것들도 다른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선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후생경제와 시장 실패 관련해서는요, 파레토 효율성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텐데요. 외부성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제 공공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출제된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공공재가 점프해서 나오죠. 올해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셨죠? 자, 이 파일을 언제나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미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거시를 중심으로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쟁점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포인트를 중심으로 잘 봐주세요. 자, 여러분, 먼저 탄력성 굉장히 중요하죠. 가격 탄력성. 탄력성이 뭐죠? 어떤 외부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가를 나타내는 민감한 어떤 정도를 수치로 측정하는 크기다. 그걸 나타내는 걸 탄력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이 되는 게 탄력성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X제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X의 가격, 다른 제와의 가격, 소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것이죠. 자, X의 가격이 영향을 미친다 그럼 얘네들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픽스드 돼 있다는 전제 하에서 X의 가격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교차 대체 탄력성,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소득 탄력성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탄력성을 계산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1번 부분하고 2번 부분을 제가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1번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울기의 역수라는 거 잘 체크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기울기가 작을수록 탄력성은 크고요. 기울기가 클수록 탄력성은 작다. 이 그래프로 잘 이용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답안지에도 쓰는 2차 시험 대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탄력성은 기울기뿐만 아니라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은 정 가운데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2등분하는 부분은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쪽 윗부분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탄력성이 1보다 커요. 자, 이쪽 부분은 어떤 영역이라고요? 핑크로 한 것은 어떻게 필수재예요? 사치재예요? 사치재에 가깝죠. 그래서 재화가 가격이 비싸고 거래량이 작은 영역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사치재에 가깝고, 이쪽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소비량이 많고 재화의 가격도 싸서 필수재에 가까운. 근데 사치재와 필수재는 우선 기본적으로 소득 탄력성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거 잘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뭐 계산하는 거 중심으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우리가 마샬 힉스의 법칙이라고 해서 노동 경제학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떤 조건이 있죠?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고요.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고요. 재화의 성격에서 사치품일수록 탄력적이고, 기간이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다. 재화의 분류 범위도 좀 나오긴 하는데 영역이 좁을수록 탄력적이다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탄력성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판매 수익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판매 수입은 우리가 뭐냐면 총 지출과 같은 말이 되고요. 요거는 얼마짜리 물건을 몇 개 팔았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격이 하락했죠. 여기 찾으셨죠? 여기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했을 때 여기 소비량이 Q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 판매 수입이 여기 있는 것처럼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탄력적인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떨어졌는데 소비량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격 하락에 의한 충격이 훨씬 더 커서 소비량이 조금 늘어나서 총 수입, 판매 수입은 작아져요. 이런 경우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자, 그러니까 언제 가격을 인하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을 높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결론은 이거죠. 아하, 판매의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탄력적일 때, 그랬을 때 가격이 민감하게 변화할 때 판매 수입이 오히려 가격 인하가 박앤세일 할인이 효과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자,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요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 잘 좀 체크해서 봐 주시죠. 그래서 요거 소득 탄력성은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언제 정상제고 열등제인가. 정상제는 0보다 커요. 소득 탄력성이. 열등제는 0보다 작은 게 열등제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 또 봅니다. 그래서 1보다 크면 사치제, 1보다 작으면 필수제. 이 이동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곡선 상위 이동이 아니라 소득이 변하면 우리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교차 탄력성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차 탄력성 또는 대체 탄력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두 재화가 어떤 교차, 대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YJ의 가격이 변했을 때 XJ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하는데, 여기서는요 재화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보완제냐 대체제냐 이고요.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탄력성이 0보다 클 때는 대체관계, 0보다 작을 때는 보완관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자, 가격 탄력성과 관련해서 암기해야 될 사항이 요거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Q는 P 이렇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있으면 요 알파가 바로 우리는 탄력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PQ는 어떤 K 이렇게도 씁니다. K가 뭐 10으로 일정한 경우, 자,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직각삼각곡선 형태가 되는 거죠. Q가 되고 P일 때 이렇게 직각삼각곡선이 되면은, 자, 판매 수입을 계산을 합니다. 가격이 10일 때는 얼마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1 이렇게 되고요. 그때 요 판매 수입이 10으로 일정합니다. 그렇죠? 요 면적이 판매 수입이 되는 것이고요. 자, 가격이 5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5일 때는 네, 두 개가 팔립니다. 그러면 요 직사각형 면적이 역시 판매 수입 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가격이 1일 때는 10개가 팔리죠. 요게 직사각형 면적입니다. 그러면 요것도 10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직각삼각곡선의 형태를 지니는 이러한 수요곡선상에서는 탄력성이 항상 1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이러한 형태를 보인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요거를 10이라 쓰지 않고 1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이쪽으로 돼 있으면 Q는 네, 10 그대로 있고요. P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다시 쓰면 10이고 P의 마이너스 1이다. 이런 형태가 되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항상 여기 나와 있는 알파가 된다라는 거 보시죠. 자, 그 다음 요거 R호 공식, 이거 별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TR은 PQ 거기서 나오는 건데 요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변화율로 나타내서 계산하는 거 메모리 하시고요. 요거를 우리가 R호 공식이라고 했죠. 아모로스 로빈슨 공식인데 요것도 잘 봐주세요. 저 뒤에 나와 있는 독점과 관련해 가지고요. 가격 차별 얘기할 때 아니면 독점도를 우리가 측정할 때 요거를 많이 쓰게 됩니다. 아셨죠? 원래는 이거를 변화율로 나타내서 해야 되는 건데 요 기억나십니까? 한번 살짝 해볼까요? 자, 여기 TR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PQ의 곱이니까 요 TR의 변화율은 P분의 요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볼까요? 차근차근. 자, TR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시 보면 TR이 언제 변합니까? 라고 하면 P가 변하고 Q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P는 가만히 있고 Q가 변할 수 있고요. 둘 다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얘는 굉장히 값이 0에 가까워서 작은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에 가까워서 우리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그랬을 때 요거를 TR로 나눠줄게요. TR로 나눠줄게요. TR이면 PQ로 나눠주는 거죠. 여기도 PQ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이렇게 지우면, 자, 여기 나와 있는 R호 공식 나와 있는 거 요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요거 잘 암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변화율 공식이고요. R호 공식도 이거는 델타 Q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우선 암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요거 잘 정리해 주시면 유용하게 많이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도출되는 거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똑같이 그냥 쓸게요. 자, TR은 델타 P에서 이렇게 되는 거랑 P랑 델타 Q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쪽에다가 이거를 이번에는 R호 공식은 델타 Q로 나눠줄 거예요. 델타 Q로 나눠주고 델타 Q로 나눠주고, 그러면 우리가 얘와 얘는 지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탄력성이라는 걸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P가 모자라기 때문에 P로 이렇게 분모 분자 넣어주게 되면은요, 이쪽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게 탄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탄력성 다시 한번 공식을 계산해 보시면 델타 P분의 델타 Q에다가 Q분의 P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 부분은 어떻게 된다? 요 부분은 탄력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요 부분에 1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우리가 MR이라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MR은 요거 탄력성분의 1이니까 여기 P 따로 빼낸 거 있죠. 그래서 P를 빼내시고 1 탄력성분의 1 요식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다음에 최고 가격제랑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수요 공급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장의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가격을 통제하는 거, 주택 임대료의 어떤 상한제라든가 이자율 규제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적이고요.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다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뭐 최저가격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노동경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경직성과 비자발적 실업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얘가 실업의 크기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해고된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후생이 오히려 감소합니다. 물론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잉여가 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요. 자, 노동의 총소득은 W 곱하기 L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판매 수입, 총 지출, 기업의 총 수입은 P 곱하기 Q. 여기서 P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W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Q가 L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문. 임금이 1% 상승했는데 노동의 수요량이 1보다 크게 감소하게 되면은 이게 노동의 탄력성이 큰다는 거죠. 그러면 노동의 수요에 노동소득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조세와 보조금 이것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가 후생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여기요. 요 삼각형의 면적이 바로 뭐라고요? 네, 여기가 바로 후생 손실해서 우리가 초과 부담이라고 얘기합니다. 데드웨이트 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세 부과전 before and after 이거 계산으로 좀 잘 정리하세요. 계산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 조세는 충분하고 보조금 지급의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세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 곡선이 이렇게 하방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왜요? 보조금만큼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가격이 012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원래 0이었고요. 1이 어떻게 됩니까? 네,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보조금만큼 받게 되니까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플러스 B만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생산자 잉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바로 생산자 잉여라는 거예요. 네, 면적 잘 기억해 두시죠. 요즘 계산 문제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A라는 거. 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보조금을 제급해야 돼요. 이만큼 어디서 나옵니까? 산타클로스 같이 어디 산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만큼이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출이 이만큼 나오니까 사회 후생 측면에서는 이 면적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C라고 하는 여기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핑크 색깔 왜 놨죠? 요거 좀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조세의 전가와 귀착 한번 보시면 이게 자중손실 얘기인데요. 이 그래프 4개 잘 체크해 주세요. 탄력성이 크게 되면은요, 소비자의 어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소비자가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세 부담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탄력성이 크다라는 거 무슨 뜻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탄력성이 크다. 만약에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라고 하면 탄력성이 크다라는 것은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힘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이 세다. 소비자가 힘이 세니까 누가 조세 부담을 많이 지는가? 소비자가 공급자한테 전가를 해서 소비자는 부담이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작아지고요. 오히려 탄력성이 작은 애가 조세 부담을 많이 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걸 보시냐면 여기 위에 그림 2개를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랑 비탄력적인 경우 요거 잘 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요가 탄력적이다. 이게 탄력적이라는 게 힘이 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소비자 부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자 부담에 비해서 훨씬 더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했는데 소비자 부담이 훨씬 작다라는 거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까지는 수요 공급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우리 소비자 선택 이론과 생산자 이론
이렇게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